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교수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지흠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설명회 시작할 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인사드리면 보통은 웬만하면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저도 이제 평상시 못 봤던 이제 박수도 한번 받고 시작할 수 있어서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이 중학생 화학대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대회를 보는 날짜는 물리는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연 2회로 바뀌었지만 화학은 일단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8월 셋째 주 토요일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2시간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회 형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험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부터 해서 이제 이게 그전엔 오프라인이었던 시험이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여기에 보이듯이 세부 일정은 뭐 다시 안내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올해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본다고 되어 있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적혀 있기로는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화학대회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60문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이었을 때에는 틀린 문제를 틀리게 답을 적었을 때에는 감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는 일단은 감점 없이 모든 문제가 똑같이 정답을 맞추면은 3점이고 빈칸으로 두거나 아니면 오답을 했을 때는 0점으로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화학대의 경우에는 그냥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화학 1과 2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문제들에 한해서만 대략 한 퍼센트로 치면 한 10% 정도 그 정도만 일반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사실 이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오실 정도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웬만큼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인 아이고 위에 제목이 맞아 그런데 일단 먼저 최근 이제 사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막 발생한 직후여가지고 이제 중학생 화학대회를 제대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좀 빠져 있고요. 그 외에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바로 작년까지 수상 비율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해에 제일 잘 받은 학생 화학의 경우에 이제 최고점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명인 경우들 아니면 가끔 2명인 경우가 많고요. 2018년에 약간 좀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이제 5명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상이야 그 해 제일 잘 받은 학생만 주는 거니까 좀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금상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금상부터 해서 나머지 장려상까지는 매해 약간씩은 이제 다르긴 하지만 이제 비율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이 2018년과 2019년 때는 코로나 이전이어가지고 응시인원이 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이제 화학의 경우에는 정말 인원이 급격하게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비슷한 정도를 일단 주고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비율 부분을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대상은 그 해에 제일 잘 본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금상의 경우에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매년 2.2% 정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상의 경우에는 한 6%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상은 한 7.5% 그 다음에 장려상 한 13.5%까지 해서 이걸 누적으로 하면은 대략 한 29% 정도 약간 더 말하면 한 30% 정도는 매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까지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화학대회 공부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봐가지고 이제 10명 중에 3명 안에 드는 게 아니라 나머지 7명 안에 들면 어쩌나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수상 비율이 아니라 점수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이제 보면은 이제 매해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약간
이게 옮겨가면서 이제 약간의 좀 틀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 네, 매해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60문제를 거의 다 맞추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경우.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안 적혀 있긴 한데, 해마다 이제 뭐, 해에 따라서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출제 오류 같은 걸로 해서 전원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문제에서 빠져버려서 그래서 이제 177점이 만점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상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전하고 2021, 22년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이었을 때하고 이제 온라인일 때 약간 차이라고 아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 최근에 2년 온라인 시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네, 대략 한 55문제에서 57문제 맞췄을 때 금상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상의 경우 그리고 뭐 동상의 경우로 갈수록 이제 점수가 문항수가 좀 떨어져가지고 장려상까지 갔을 때는 대략 60문제 중에 한 39문제에서 41문제 정도가 총 60문제 중에서 이제 한 3분의 2 정도를 맞추면은 장려상은 적어도 입상은 할 수 있다. 그 정도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학생화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트라인이 그렇게까지 많이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문제 출제 수준에 따라서 또 이것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 출제 수준이 어떠한가 그걸 또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먼저 이제 단원별로 해가지고 이제 좀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제 뭐 화학 1과 화학 2 그리고 고등화학 범위 외로 해서 이제 나뉘어지고 있는데 자 먼저 보시면은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거의 54문제 정도. 그게 물론 해마다 약간 차이 나서 한 50문제 정도로 조금 더 작을 때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2년으로 보면은 거의 한 90% 정도가 고등교과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중학생 화학대 준비를 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영재교도 같이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래도 약간 또 관련된 걸 보면은 그래도 영재교 대비하고 관련된 문항도 그래도 한 60문제 중에서 한 25문제 물론 약간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관련성 있는 문제가 한 25문항 정도는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일단 고등교과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가 어떠한가 그걸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당수 문제들이 중 또는 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물리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더 작은 문제를 이제 푸는 시험이었었는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 60문제를 2시간에 이제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문제당 이제 걸리는 시간이 좀 짧아야지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별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교과 문제, 그러니까 고등 과학에 해당되는 고등 화학 내용을 제대로 이제 알고 내용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읽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맞지 틀리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뭐 물리에서 말했던 뭐 정성적 정량적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성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난이도가 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한 것들도 한 6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은 화학 1, 2 내용을 들으면서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난이도 문제들이 좀 다수가 되는데 뭐 한 35에서 한 40문제 가까이 문제에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난이도인데 이거는 그냥 화학 1, 2 내용에 대한 응용 문제 또는 계산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물리로 치면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는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분 이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문제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약간 수능 쪽이나 그런 쪽이랑 이제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약간 연관을 짓자면은 뭐 화학 수능 문제에서 뭐 19번, 20번 어려운 문제 말고 그 앞부분에 있는 약간 기본적인 문제 그런 정도 난이도가 중난이도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다기보다는 경시대회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화학대회라는 어쨌든 경시대회 성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냥 화학 1, 2에 해당되는 고등교과 내용을 충실히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정말 이제 금상 또는 대상을 가르는 상난이도 정도만 정말 약간의 정말 심한 문제거나 아니면 사고력을 좀 요하는,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의 경우에는 물론 아직 중학생이 이제 고등교과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재능이 있는 거는 필요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엄청난 재능이 있지 않더라도 고등교과 과정을 이제 충실히 하고 성실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그리고 이제 충분한 시간 투자를 통해서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입상 이상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상까지는 이제 약간의 뭐 좀 더 이제 많은 연습 또는 이제 재능을 요할 수 있더라도 이제 중까지는 꼭 재능이 많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 그걸 아마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중학생 화학대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중학생 화학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약간 해볼만 하다는 정도까지 이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필요한지, 뭐 이제 뭐 시중에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 뭐 중학생 화학대 꼭 필요하지 않다. 뭐 안 해도 영재교 이제 뭐 가는데 이제 시험도 볼 수 있고, 뭐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챙겨야 될 거 많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학생 화학대가 어떤 부분에서 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먼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중등 교과에 대한 심화 내용, 이게 제일 윗부분에 이제 이게 제목 부분들이 약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마 물리랑 합하는 과정에서 좀 다 빠지게 좀 안 보이게 돼버렸는데, 전 나름 이제 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신경 쓴다고 흰색으로 해가지고 제일 윗부분 파란 부분에 딱 오도록 했는데 약간 서식이 깨져가지고 아마 가지고 계신 아마 프린트에는 아마 다 제대로 나와 있을 건데 여기서는 정작 좀 안 보이게 돼버렸네요. 제가 나름 이쁘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너무 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영재교 진학과 관련져서 영재교 입시하고 관련져서 약간 도움이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측면에서는 이게 영재교 이제 출제 범위가 이제 중등 교과에 나오는 화학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학생 화학대를 하게 되면은 사실 화학이라는 과목이 뭐 중학교 때 배우는 거랑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배우는 게 전혀 다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깊이 있게 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60문제 중에서 25문제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교과에 대한 심화 부분이 먼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등교과만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면은 이 영재교 입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영재교 문제를 흔히 이제 중학생 화학대나 그런 내용들하고 다르게 약간 창의성 문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또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창의성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기본 개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좀 깊은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좀 기초가 탄탄해야지만 좀 더 이런 것들을 잘 풀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꼭 모든 학원들이 그렇진 않지만 사실 이런 중학생 화학대나 이제 뭐 물리대를 마친 다음에 이제 9월에 보통 영재교 대비반 들어갈 건데,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수학이나 이제 과학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행이 되었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분반들이 어느 정도 되는 학원들이 꽤 많긴 하고요. 그럴 때 이제 뭐 학원들마다 이제 이런 비반이면 이제 다른 학원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반 명칭들을 막 다양하게 막 바꾸고, 뭐 기본이 일단 S반에 그 위에 SS반이 있고 그 다음 트리플 S반이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작반을 어쨌든 가르는데도 이제 어느 정도 선행의 여부가 관련성 있다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뭐 영재교 입시하고만 딱 관련 짓는다면은 꼭 뭐 중학생 화학대 할 정도로 뭐 일반학 내용이나 그런 것까지 꼭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그 다음 이제 정작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내신에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서울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중학생 화학대에 나오는 범위 대부분의 내용들은 1학년 때 이제 대부분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학년 이후에는 사실 고등교과 이상의 내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1학년 때 이제 이미 중학생 화학대에 나오는 범위 90% 이상은 다 진도를 나간 다음에 2학년 때는 나머지 10% 그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정말 영재교 입시만을 바라보고 중등교과 내용에만 정말 충실하게 해서 깊이 있게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합격한 이후에
9월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이 이후 과정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합격원에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영재학교에서는 그만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꼭 뭐 영재교뿐만 아니라 뭐 자사고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배우는 게 약간 더 늦긴 하지만 한 2학년 정도까지 해서는 이런 중학생 화학대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대부분을 이제 다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심화를 하는 학교이긴 하지만 자사고에서도 보면은 2학년 이후에는 뭐 AP 과정이나 아니면 응용 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그 외가 중학생 화학대 내용을 해서 나머지 10%나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뭐 선택 과정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수업을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 화학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선행을 미리 이제 대비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 아이는 이제 지금 뭐 중학교 과정도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 아이는 중학교 내신도 A를 받을까 말까 한데 뭐 그렇다면 이제 뭐 그거부터 일단 챙겨야 되는 게 맞지만 중학교 내신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 뒤에 장기적인 걸 바라본다면은 이런 중학생 화학대나 아니면 물리대를 미리 공부를 함으로써 고등학교의 과정을 좀 미리 배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미리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해도 되지 않나, 왜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영재교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학교들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사실 지금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아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양한 수행평가나 여러 활동들이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가면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다양한 이제 과제 연구나 이제 체험 활동들 이게 상당 시간을 이제 소모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듣는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외 나머지 학교들 뭐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특히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벌써부터 이제 화학을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중등 과정에서만 해도 수행평가나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사실 내신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막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제 한번 제대로 배우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만 다시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금방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미리 해놓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아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배웠던 화학 내용 생각해 보면은 뭐 여기 계신 어머님들 다 화학 내용 하나도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칼카나말하고 뭐 그런 거는 들었던 기억 나시잖아요. 말하면은 그런 거 있었지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중학생 때 이제 배웠던 거 1, 2년 지난다고 해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핵심에 대한 가장 근본에 대한 내용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은 금방 다른 아이들보다 이런 수학이나 과학 내용들은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 그거 아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저도 기사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중학생 화학대 홈페이지에 이 기사를 이제 한때는 이제 팝업으로 해놨다가 지금 이제 팝업에서 내리긴 했는데 이게 중학생 화학대 홈페이지에 이제 이 기사를 먼저 실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얼핏 보면은 중학생 화학대 꼭 해야겠다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이거는 영재학교 생활기록부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영재학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고등 화올이나 고등 물올 같은 걸 봤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재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이제 이 수상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이제 한때 뭐 이런 경시대회나 이런 뭐 선행에 대한 거를 금지하는 기조가 엄청 강해가지고 전혀 이제 생활기록부나 아니 뭐 그 이후에 대학교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못 쓰게 했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순수과학 쪽이나 이런 영재교육 쪽에서 오히려 기피하는 과정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씩 다시 이런 동기부여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과학 쪽에 이제 좀 열심히 할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윗단계부터 해서는 다시 약간 이런 걸 생활기록부나 그런 데를 씀으로써 이제 대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약간 기조가 바뀌고 있다 정도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어쨌든 고등학교 선행을 고등학교 화학을 미리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이거를 중학생 화학대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사실 뭐 자기계발서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아마 보시면은 일단 뭐 먼저 첫 번째로는 그냥 두루뭉실한 이제 뭐 목표 설정가 저희가 뭐 새해 다짐처럼 이제 올해는 좀 살을 빼야겠다. 아니면 뭐 담배를 좀 끊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금방 한 이틀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둬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나는 무슨 목적 때문에 뭘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고등선행을 미리 하겠다고 해서는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때 거 미리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 아무리 말해봐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학생 화학대라는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주면은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상수단가 단순히 이제 그냥 고등학교 선행을 미리 하면 좋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그 외에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약간 뭐라도 이제 챙겨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선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까지 좀 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 피드백이 들어갈 것인지를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왜 우리 학원에서 이제 이걸 들어야 되는가 학원에 대한 약간 홍보이자 이제 자랑 같은 게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명쾌한 수업. 근데 이거는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나는 수업 잘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왜 이렇게 다른 데하고 비교하더라도 뛰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긴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모의고사에 대한 거라든지 뭐 성적 관리 그리고 동영상 강의나 클리닉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 학원의 장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뒤쪽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말 한번 드려보면은 이거는 일부러 내가 약간 작게 해놓기는 되게 뭔가 초라해 보이는 이제 성적 표지요. 근데 이제 아마 프린트에 있는 거나 이제 보시면은 연도가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원 강사를 이제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이제 이런 경시대회를 계속 준비하고 대회를 나갔었다 보니까 학원 강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이런 경시대회 쪽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제가 정말 초창기에 만들었던 2007년 버전 중학생화학대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런 나름 이제 단순히 그냥 공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성취도 과제인지에 대해서 그걸 좀 열심히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약간씩 더 발전되어가지고 뭐 2012년에 2016년, 2018년, 2019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발전해 왔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성적표들은 2012년은 이 학생은 이제 금상탄 학생인데 그 외에 나머지 학생들 2007년이나 16, 18, 19년은 다 대상탄 학생들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공부를 이제 막 파이널까지 시킨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최근 이제 성적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부분 이제 일부분 이제 좀 크게 해서 한번 보면은 단원별로 해서 이제 성적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한 부분은 이제 정답률이 높은 단원인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단원들하고 다르게 이제 점수가 낮다는 거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원들은 그래도 점수가 좀 높지만 여기는 점수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뒷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또 문항별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보면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나름 점수가 이제 좋은 학생이었는데 한 다른 학생들 한 절반 이상이 맞춘 문제인데 틀린 문제 이런 건 이제 단순 실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제 사실 네 가지 보기 중에 이제 하나 찍기만 하더라도 정답률 25% 나와야 되는데 정답률 6.5%라는 건 그만큼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틀린 문제 혹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실수나 그런 것들을 하는 틀리는 문제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공부를 배우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매번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거를 이제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저희의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상욱쌤께서도 이제 물리에서도 이제 말했던 건데
이게 저희 학원이 이제 학원 강의 동영상, 모든 동영상 볼 수 있는 강의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다시 어제 제가 이거를 스샷을 뜨면서 이제 약간 마음에 좀 안 들었던 게 여기 위에 인기에 보면은 이상욱. 네. 상욱쌤이 정말 이제 이 동영상 쪽에서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하나 정도는 제 이름도 있었으면 싶었는데 5개가 다 상욱쌤 거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수업들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매번 이제 뭐 물론 그 정도로 이제 찾아본 학생들이 잘 없긴 하지만 이렇게 있다는 거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회 강의들을 이제 뭐 꼭 이제 수업을 불참해서가 아니더라도 이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언제든지 수업 때 이제 듣다가 잠시 졸았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지하 1층에 있는 독서실입니다. 나름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도 아까 뭐 상욱쌤께서도 이제 이런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밤 10시 이후에도 이제 자습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한 혼자서 이제 문제를 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이런 클리닉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거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떠한 수업을 이제 파이널 때 할 것인가 그거만 이제 빠르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반이 알파반과 베타반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알파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 대상은 화학 1, 2 이론을 끝낸 학생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론 내용 한번 본다고 해서 다 자기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한 번 더 이론도 복습하면서 이제 내용 정리가 필요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알파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알파반 수업에서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학생화학대에 나오는 이론을 전체를 다 총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기출문항과 유사문항들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은 총 12회 수업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제 반이 두 가지 종류의 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해서 주 2회 수업으로 해서 총 12회를 한 반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기말고사는 끝났지만 아직 방학 전에는 약간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 힘든 경우에 대해서는 방학 집중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만 3주간 주 3회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총 12회 수업을 하는 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 이제 형태를 보면은 여기 주 2회반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7월 7일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주 2회로 해서 일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진행을 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 3회 반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대해서만 월요일하고 수요일을 추가로 하고 그전에는 그냥 토요일에만 진행을 하는 이러한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반 같은 경우 이렇게 이론 내용도 다시 전체 복습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만 우리 아이는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 배웠기 때문에 실전 문제들을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경우에는 베타반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 학원 이제 과정으로 치면은 스텝 과정까지 진행을 한 학생들 그리고 화학 내용 정리를 마친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론에 대한 건 이제 정말 간단하게만 이제 언급 정도만 하고 계속 실전 문제들 위주로 해서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업의 경우에는 총 8회 수업으로 진행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베타반의 경우에는 3가지 종류의 반이 있는데 수요일과 토요일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월금반, 월금 오전반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리 수업과 이제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이제 병행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반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처음에 명칭하기는 월금반과 뭐 수토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회차별로 해서 이제 동일한 수업이기 때문에 뭐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여기 파란색으로 나온 것처럼 여기 뭐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평일로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월토로 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 수업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물리반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 수업 과정과 관련져 가지고 하고 비교해서 이제 비는 요일들로 해서 맞춰서 수업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타반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풀이 위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쉬운 부분들이 이제 괜찮은데 그래도 약간 어려운 부분들 혹은
추가로 이제 약간 그래도 또 더 복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 특강이 이제 따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탄수화물 특강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일 초반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약간 암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올림 수업이나 그런 때에는 거의 자세하게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파이널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쉬운 단원들 말고 좀 어려운 단원들로 해서 일반화학 3회 특강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 반의 경우에는 평일 저녁과 주말 반으로 해서 이것도 7월 중으로 해서 3회 추가로 이제 함으로써 아무래도 그 뒤에 문제풀이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반이고요. 뭐 물론 우리 애는 이제 알파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론 다시 볼 거긴 하지만 그걸로도 이제 왠지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특강반도 아마 추가로 또 들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고요. 슬슬 이제 확실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은 각 반별로 해서 이제 다 다른 시간들로 이제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아이의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빈 수업들로 해서 이제 맞춰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저 이제 열심히 성적표 보여드리면서 이제 강조했던 실전 모의고사를 파이널 때 이제 총 8회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일정을 지금 적어놓지 않은데, 아이들 기말 끝난 직후로 해서 7월 8일부터 해서 이제 바로 첫 번째 걸 봄으로써 이제 우리 애는 알파반이 나은지 베타반인지 나은지 아직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모의고사 첫 번째 걸 통해서 이제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클리닉 내용가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이제 약간 자율적인 걸 주고 이제 뭐 야간이나 그런 것들 이제 다 이제 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아이들의 상이 뭐 금상 나올 것 같은 애가 은상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씩 낮게 나온 경우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업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앞에서 이제 뭐 백종원처럼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요리하는 걸 막 알려주고 하더라도 아이가 직접 해보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요리를 잘 못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스스로 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클리닉을 각 수업을 이제 다 보면 오전 또는 저녁으로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수업을 한 날에 평일 오후 시간은 항상 클리닉이 있다는 거, 이거를 필수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일 일단 여기까지고요. 아마 뒤쪽으로 아마 나가셔가지고 아마 개별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